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류세린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식처럼 움직이는 채권과 채권처럼 움직이는 주식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통화 정책으로 격변한 오늘날의 채권과 주식 시장을 멋진 신세계라고 비유했습니다. 네, 채권처럼 움직이는 주식과 주식처럼 움직이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산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식으로도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채권을 살 거냐.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는 받아야 될 이자와 원금이 내가 채권을 주고 산 가격보다 적을 건데 뭐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 뭐 중앙은행들이 요즘에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이 뒤에서 이제 매수를 해줄 거야라는 기대에 내가 산 가격보다 그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면 돼라고 하고 들어가는 투자들이 많은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 시장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쿠폰 레이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될 상황인데 자본 차익으로만 그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10%대의 금리 1bp와 1%대의 금리 1bp 그리고 마이너스에서의 금리 1bp의 차이는 다릅니다. 채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레이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1bp가 가격으로 환산되는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례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채권 인덱스 기준으로 10년 이상 채권들에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10bp 정도 떨어지면 월간으로 순수 수익률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 스위스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6%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10bp 정도 떨어져서 마이너스 0.7이 되면 월간 순수 수익률이 3%가 나옵니다. 채권을 사서 월에 그냥 3%의 이익을 얻는다는 건 그것도 자본 차익만. 굉장히 이제 주식을 투자해도 그렇게 월 3%씩 버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뭐 주식 같은 채권. 이게 투기적 시장의 채권성이 지금 채권 투자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처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처럼 생각해서 사오는 거고 네. 반면에 주식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이제 이런 주식이 상당히 성과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둘이 약간 성격이 좀 바뀌어버린 이런 약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선문당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호르몬 체계가 뒤엉켜버리면 완전 맛이 가죠. 지금 뒤엉켜버린 거. 마이너스 금리를 가면서 그전에도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문제가 생겨 있는 데다가 이 마이너스 금리를 닦아버리니까 이제 호르몬 체계가 뒤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같이 생활하라고 여자가 남자같이 하는 딱 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여담일 수도 있는데 그 아까 이제 그런 세상을 신세계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네, 원문에 멋진 보면은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브레이브 뉴 월드가 신세계라고 번역이 되나요? 신세계네. 브레이브가 용감한. 그러니까 브레이브가 붙었잖아. 브레이브가 좀 네, 의미가 있는. 내 말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게 지금 네. 덤비고 있는 거죠. 그렇죠. 뉴 월드이긴 하지만 브레이브한 뉴 월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 자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배당 수익을 쫓아다니는 참. 보면 얼리 어댑터 같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컨셉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리어답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호르몬 체계가 뒤엉켰다 그러는 게 이 돈은 쌓였고 어딘가는 쏴야 되는데 총알은 있는데 쏴야 될 때는 못 찾고 눈에 보이면 다 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난 그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채권 시장이 지금으로서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제일 핫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커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이 뒤에서 뒷돈을 대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투기판에 내가
이번에 저기 참가로 내고 집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참가로 낼게. 대신 나도 이 판에 끼워줘. 그리고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애한테 비싸게 팔고 나오면 돼. 이런 컨셉인 거죠. 근데 하여튼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나는 의문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채권을 왜 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0.1%의 채권을 사서 마이너스 0.2%에 팔고 그건 나오면 돼요.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 너무 브레이브한 짓 아니야? 근데 그 브레이브의 그 제일 끝에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은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내가 그 역할 해줄게. 내가 다 맞아줄게.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완전 시장 교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놨다니까. 다음 질문 또 뭐예요? 네. 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 네. 금이나 현금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라고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채권 시장 투자자들에게서도 이런 인식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뭐 본부장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채권에 계속 돈을 넣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네. 그 연금이나 보험 같은 데서 아무리 레귤레이션 규제가 있다고 해도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현금 들고 가는 게 맞죠. 그걸 만기까지 들고 갈 거라면. 그러다 보니까 그 잉여의 유동성 그리고 지금 그걸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게 양적 완화인데 그 양적 완화 수단만 가지고는 지금 정책이 그것도 QE 1, 2, 3 뭐 벌써 이제 영화도 1, 2편이나까지 재밌지 그 뒤는 좀 흥행이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세게 나와야 돼. 그렇죠. 그 센 거에 대한 얘기 아까 뭐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그냥 화폐 증발이거든요. 통화 가치 증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딱 정가 현금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 어떨 거냐. 결국은 그게 실패로 들어갔을 때는 또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오겠지만 그 통화 증발에 대한 시도가 들어왔을 때는 뭔가 이 현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물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은이 80%, 금이 30%, 그리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올해 더블을 기록했답니다. 중에 유일하게 난 비트코인 10,000원어치 있다. 10,000원 먼저 찾았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1,000달러 같은 게 200까지 곤두박질 쳤는데 그 작년 연말에 한 350 같은 게 올해 700을 뚫었대요. 사람 10,000원 회복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신원연구원 나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뒤틀어진 호르몬 체계가 이거 이상하다라는 그 센티멘트가 시장에 한번 돌면 그럼 혹시 채권론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지금은 약간 뭐 우리나라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지만 뭐 명목상 이미 다 금리가 이번에도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점점 그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스프레드도 다 붙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경제 성장 동력 약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을 리딩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통일을 통해서 뭐 싼 임금이 들어오고 뭔가 일단 외부 충격이 되면은 들어오면 뭔가 컨셉이나 이런 기본 전제가 바뀌어 버리면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복귀를 안 할 수밖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복귀할 수밖에 어렵다.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채권 투매가 일어나면서 이게 채권 시장이 아비규환, 아수라장 뭐 이런 거 아짜 돌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 버블의 역사는 그랬죠. 네. 분명히 버블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죠? 뭐가 관건이냐면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폭탄을 본부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난 안 봐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해하고 있었는데 그 폭탄이 나한테 또 돌아온 거예요. 얘가 아직도 안 터지고 있어 지금. 네. 언제 터질 줄 알 수 없고 나한테는 그냥 계속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0을 지나서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대부분 0을 바닥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서 채권을 사야 되는 사람이 채권을 팔고 다시 금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0을 뚫고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장에 참가하는. 그리고 나서도 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니까 팔았는데 여전히 또 마이너스 폭이 가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가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 충격이
주어지면 순식간에 되돌려질 텐데 결국 이제 그 충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갑자기 총수요가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너무 먼 얘기가 되는, 너무 이제 약간 이상한 얘기가 가는데 결국 그러려면 이제 뭐 통일과 같은 갑자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라든가 결국은 다 때려부고 다시 시작하자는 전쟁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러면 거죠. 이제 당분간은 이게 채권론은 당분간 일어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일단은 지금 뭐 아직 심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조금 이례적인 의견이긴 한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뭐 뒤에도 조금 뭐 얘기가 되겠지만 매입 대상 채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이 불가피하게 ECB나 BOJ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이게 되게 예민해지는 게 뒤를 봐주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이게 이제 엄하게 이게 불이 붙지 않은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되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좀 먼 이슈인데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이게 게임의 법칙이 깨지는 약간 이런 룰이 터질까봐 그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내년까지 ECB가 채권 더 사줄 수 있어? BOJ가 더 사줄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인 통화 정책의 영역으로 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국이 정책 공조를 통해서 재정적 적자를 더 왕창 키우기로 했다. 이것도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재정도 한계인 건 마찬가지인 게, 자 유럽의 위기가 재정 위기예요. 아니 근데 예. 지금 사실은 그 재정 위기 이후에 각국이 건전성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 그렇죠. 재정 여력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는. 한 신재정 협약이 2012년에 맺어졌는데 이탈리아, 스페인조차도 지금 GDP 3%까지 재정 적자를 들고 들어오면서 부채를 줄여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스페인이 GDP가 유럽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재정을 쓰지 말자라고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게 IMF였거든요. 근데 그거 올해 역으로 IMF가 우리나라 연례회의에 와서도 정책 얘기했지만 공조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재정이 주가 되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보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또 추경 나오고 나면 금리 인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때. 근데 지금 그 재정에 대한 여지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워낙 서로 재정 여건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교통 정리를 하는 게 그 룰을 독일이 지고 있는데 독일이 그렇죠. 얼마 양보해 줄 거냐. 이번에 그런 브렉시트 문제도 때문에 있죠. 아마 영국은 호되게 내치는 대신 이탈리아 은행과 같은 이런 이슈에는 조금 뭔가 또 뭔가 당근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더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